안녕하세요.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전에 잠깐 역사 이야기 읽고 오늘 공주 사람이 그리운 공주 완독하는 마무리 날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기쁨 알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배울 점이 배울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독서도 하고 그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선을 거부하는 길. 꾸불꾸불 끝까지 직선을 거부하는 길. 그래서 그런 걸까? 그다지 깊은 산골도 아닌데 더없이 깊은 산골 같고 차라리 이 세상 끄트머리 같다는 느낌. 더 이상 끝이 없다는 느낌. 분명 그 너머 낭떠러지 있고 아득한 바다 주황빛 황혼이라도 질펀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감이거나 환상 같은 것. 그곳에 바로 절한 채 그윽한 절한 채 속세의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번번이 그것은 참 별난 느낌이기도 하다. 영혼이 있는 그림, 임동식 화백. 언어가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왔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시가 바로 언어 중의 언어, 영혼의 보석이라고 자주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공주의 임동식, 화백의 그림을 보고 난 뒤로는 그 말을 좀 고치려고 그런다. 임동식 화백의 그림을 보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설명 없이 그대로 믿어진다고. 인간의 영혼이란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임동식 화백의 그림은 알려준다고. 오늘은 이대로가 금서루. 나 어려서 사범학교 학생 시절만 해도 밋밋한 황토흙의 등성이 성안 마을 사람들 드나들던 그저 그런 고갯마루. 그러나 이제는 버젓한 누각이 세워져 금서루. 금강을 서쪽으로 바라보는 누각이란 뜻일까. 예부터 공산성의 대문은 진남로와 공국로. 그러나 지금은 금서루가 공산성의 버젓한 대문. 내가 알기도 전 옛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것은 몰라도 좋아라. 오늘은 이대로가 좋아라. 마음의 소년 정재욱 전 공주문화원장. 오호라, 소년이 어른 되다니. 오로지 공주문화원에서 소년이 장년이 되다니. 그 기나긴 날들의 강물이여. 그러나 마음속 소년아, 다시 한번 날아라. 날아올라라. 하늘은 넓고 때는 중천이다. 날아오르는 그대, 날의 위에 날마다 날마다 신의 가호 있으라. 임금님 서 계시던 자리, 쌍수정. 백제왕도 공주 땅, 통일신라 이후 지금껏 임금이 왔다 가기로는 2차례. 고려 현종 임금님과 조선조 인조 임금님 다 같이 난을 피해 잠시 몸을 피하신 자리. 공산성은 임조 임금님 이괄의 난을 피해 열흘 동안 주필하신 자리. 임금님 북쪽을 향해 좋은 소식 있을까 마음 졸이다가 두 그루 나무 짚고 섰을 때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 듣고 기쁜 마음에 벼슬까지 내렸다는 두 그루의 나무. 지금은 그 나무들 자손이 우거져 자라고 임금님 서 계시던 자리 정자가 되었으니 쌍수정. 공주 사람들 때로는 임금님 마음 되어 북쪽을 보기도 한다. 나무
나무 그리고 숲을.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 바람 부는 날 나무 한 그루씩. 숲을 잃은 나무들. 어울려 몸 흔드는 걸 본 일이 있다. 비 오는 날 그 숲풀이 비에 젖으며 함께 울고 있었고, 눈 오는 날 눈 이불을 덮은 채 같은 꿈을 꾸는 걸 본 일이 있다. 그런 날에도 나무 아래 숲풀 속에 퐁퐁퐁 여러 개의 새한물 쉬지 않고 솟았겠거니, 고여 넘쳐 개울되어 흘렀겠거니. 나무 그리고 숲풀이여, 오래오래 푸르러 우거지시라. 샘물이여, 맑은 샘물이여, 더욱 맑게 흘러 넘치라.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은 공주 사람들의 자존, 충남 사람들의 자랑. 앞으로도 그 숲을 더욱 우거지고 그 샘물 맑게 고여 흐르기를 비옵네. 교직 동료 조동수 교장. 교직생의 40여 년 짧지 않은 세월 속에 만나고 헤어진 이 한두 사람 아니건만 오늘에 기억되느니 그다지 많지 않네. 성격이 대면대면 의외로 까다로워 아무나 마음 주고 어울리지 못하며 세상일 부질없어서 쉽게 잊기 때문이리. 하지만 티끌 속에 숨어있는 알곡인양 잊지 못할 한 사람 교직 동료 있었으니 그 사람 조동수 교장, 내 마음의 꽃이라. 지지난해 큰 병 얻어 병원살이 고달플 때 어디에 있는 거냐, 얼마나 아픈 거냐 목매어 찾던 그 음성 아직도 생생하오. 어느 날 이른 아침 찬바람 쓱 헤치고 앓는 몸 도움된다 불쑥 내민 추어탕. 자기도 자시지 않고 가져다 준 선물이라. 무슨 까닭이 있었는지, 무슨 까닭 있었기에 당신 글이 나에게 오랜 날 한결같이 살가울 수 있었을까. 언제나 변함없는 정 피부치나 다름없네. 갑사 입구.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와 거짓말 한마디씩 할 때마다 소나무 푸른 솔 이파리 바늘은 시들고, 내가 또 욕지거리 한마디씩 짓거릴 때마다 소나무 푸른 속 이파리 바늘은 병들고, 또 내가 나쁜 생각 한 번씩 할 때마다 소나무 푸른 솔 이파리 바늘은 땅으로 떨어져. 이제는 바람이 몰려와도 쏴쏴 저승의 바다 물결소리, 바다 외울 줄도 모르는 갑사 입구의 소나무들, 팔다리 내어준 민둥몸으로 술 취한 노을에 기대어 다만 속울음 삼키고 있음이요. 잔소리 하지 마라. 이광복 화백. 사과 그림 하나하나 속에서 애기 부처님이 놀고 계신다. 애기 예수님이 웃고 계신다. 그런데 사과 그림이 365개가 되니 어떻게 하나? 때로는 윤년이 돌아와 366개가 까지 되니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한 해가 가면 다시 새해가 오는 것처럼 365개, 366개가 모두 하나가 되고 끝이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은 끝이 되는 거지. 잔소리 하지 마라. 한 개 한 개 사과 그림 속에서 여전히 애기 예수님은 웃고 계시고 애기 부처님은 놀고 계신다. 순간은 영원, 영원은 또 순간. 백제문화재 60년. 꿈이었다. 왕조도 꿈이었고 나라도 꿈이었다. 세상 천지 꿈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살아있음도 꿈이요 돌아감도 꿈이다. 다만 눈물 글썽이며 큰 눈을 뜨고 다시 보고 또 본다.
사랑도 꿈이고 만남도 꿈이고 추억도 꿈이다. 백제문화재 그렇게 60년. 와, 한갑이네. 우리는 또다시 만나려고 한다. 또다시 꿈꾸려고 한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뒷날이 좋은 사람, 구중의 교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곤곤하게 인생의 강물을 건너는 사람이 있고, 젊은 날에 좋았는데 나이 들어 따분한 날들을 고독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 가지지 않았음에도 널리 풀어 인생을 넉넉하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있고, 젊은 날 비록 땀에 절고 힘겨웠을지라도 나이 들어 더 좋은 날 선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공주의 구중의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 시인이면서 학자인 사람. 시인의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 학자의 마음으로 시를 꿈꾼다. 뒷날이 좋은 사람, 바로 그 사람. 이 한 사람으로 공주의 품격이 오르고 공주의 깊이가 달라지고 공주의 향기가 문득 드높아진다. 당신도 풀꽃입니다. 공주 풀꽃문학관. 풀꽃문학관. 공주 풀꽃문학관에 오시면 당신도 풀꽃이 됩니다. 키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세상 일들을 놓아두고 핸드폰도 잠시 꺼놓고 풀꽃문학관에 오면 당신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이미 예쁜 사람입니다. 매조도 한 폭. 조동길 교수. 아무리 보아도 조선 선비다. 조신하고 고요하기 매조도 한 폭. 그림 속의 새들과 꽃은 어디 있는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 마음 속에 있지. 맑은 샘물가에 뿌리 내린 매화 한 그루. 매화 가지에 열매인 양 매달려 조근조근 우짖는 새들. 울어야 할 때 울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안다. 꽃이여 피어 부디 오래 있거라. 새들아 니들도 오래 예쁘게 울고 있거라. 흐르고 흘러 샘물이여 세상 끝까지 흘러가거라. 마음만 가서 서성이다 오는 집, 선교사의 집. 많이 가보고 싶었다. 마음만 찾아가 서성이다 오곤 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 여학생 기숙사로 쓰이던 붉은 벽돌 선교사의 집. 코스모스 꽃핀 언덕, 가늘고도 구불구불한 사이길로 갈래머리 여학생들. 감색의 교복 차림으로 두세 명씩 짝지어 가방을 들고 오내리곤 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멀리서 바라보면 더욱 그립고도 아득하게 보였다. 여학생들 더욱 예쁘게 보였다. 마음만 여전히 찾아가 서성였다. 공주서 제일 나이가 많은 집, 파란 눈의 선교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겠다 정성껏 지었으나 1년도 못 살고 세상 뜨고 만 집, 100살도 더 나이가 많은 집.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여학생들 옹기종기 모여 공부하고 있을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술을 놓기도 할까? 오늘도 마음만 찾아가 서성이다 오는 집.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최근태 사진작가. 언뜻 보면 그냥 숙복이 촌사람이거나 건장한 일꾼처럼 보이는 사내. 그러나 손을 잡아보면 따뜻하기 그지없는 정인이요. 가슴속에 알라리 보석을 가득히 숨긴 사람.
처음 들으면 말을 더듬는 듯 어눌한 어투에 사네. 그러나 사진 이야기가 나오면 힘찬 강물줄기를 펼쳐 보이다가 끝내 더없이 광활한 마음의 풍경을 펼쳐 보이는 예인. 그냥 떨림으로,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싶다. 그의 사진. 그러다가 그만 모양이 되고 빛깔이 되고 보는 사람조차 그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고 싶다. 그의 사진. 마침내 사진 그 너머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보배합이라 국립공주박물관. 백제의 왕도 공주를 극명히 펼쳐서 보여주는 집. 국립공주박물관. 사만 시절 금강가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 오롯한 삶과 정신 또한 보여주는 집. 국립공주박물관. 이제는 배움의 터전이요 문화의 전당이라 가슴 안에 보물을 숨긴 보배합이라. 아끼세, 자랑하세, 사랑하세. 국립공주박물관. 중동 시절 항아리 몇 개, 돌부처님 몇 분 모셨던 선화당 건물의 공주박물관.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네. 야생화, 백승숙 야생화 연구가. 마주 앉아만 있어도 열리는 풍경.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 두 사람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눈 감고 아무 말이 없어도 오가는 이야기. 바라보기만 해도 글썽, 눈물 고이던 날이 있었다. 불이 켜질 때 금악동 동암 성결교회. 공주에서도 변두리 금악동, 금악동에서도 구석진 자리. 재민천으로 흘러드는 또 다른 조그만 개울가에 세워진 조그맣고 낡은 오래된 교회당.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조그맣고 구석지고 한적한 교회당에 분명 찾아주실 것만 같은 그런 교회당. 이 교회당 젊은 한 목사님이 청춘을 바쳐 지은 집이고 한 교수님과 사모님이 살던 집 한 채가 고스란히 들어가 교회당인 것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이 교회당이 가장 보기 좋은 때는 아무래도 늦가을 낙엽이 지고 아직 나무에 새잎 나지 않을 때. 교회당 앞에 하늘답게 자란 맥화색 퀴어 한 그루 사이로 교회당의 십자가 붉은 불빛이 살아나 하늘을 비출 때. 저 나무 젊을 목사님 무심코 개울가에 심은 사연을 아느니 몇이나 되고 날마다 그 목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 아래 한 길을 비로 쓴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무심한 발길 스치다 가끔 바라보며 저 교회당 헐리면 안 되는데, 저 나무 베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숨 쉬고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와서 중얼거리는 소리. 그건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니까. 그 소리 하나님 목소리라는 걸 사실은 나도 짐짓 알아듣지 못한다. 그냥 공주사람 이걸째 소리꾼. 스스로 공주인이라 명함 파가지고 다니느니 초등학교 나와 중학교 들어갔다가 어린 나이에 때려치우고 혼자서 공부하여 시인도 되고 서설가도 되고 희곡 작가도 되고 공주의 민속 연구하여 민속학자도 되고 공주의 말을 연구하여 대학 교수